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백영모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베데레 교회가 갑작스런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쳐 자립하도록 돕는 선교 훈련 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군부 쿠데타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실현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서 누명을 쓰고 4개월 넘게 옥고를 치른 백영모 선교사가 현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안식년을 맞아 한국을 찾았습니다. 백 선교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된 지 20년, 백영모 선교사는 처음 맞는 안식년을 보내러 한국을 찾았습니다. 필리핀에서 교회 개척과 빈민가 아동급식 지원, 소수 민족 사역 등을 감당해오던 백 선교사는 불법 무기류를 소지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했던 터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너무나 돌아오고 싶었던 그런 고국이었고 또 이 고국에 돌아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도착해서 아내와 함께 두 손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백 선교사는 2018년 5월 30일 불법 총기류와 폭발물 소지 혐의로 두 딸이 다니던 학교 안에서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 경험하게 된 필리핀의 감옥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100명 정도가 수감돼 있어 무릎조차 제대로 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도중 원망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덕분에 신앙을 갖게 된 수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이 새로운 선교지가 된 겁니다. 126일의 옥살이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만 해도 필리핀에선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2년 7개월 만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짧은 시간 속에 마음에 쑥 지나가는데 그때도 눈물을 쏟았어요. 백 선교사는 한국에 있는 동안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감 당시 얻었던 피부병과 폐혈증은 완치됐지만 수감 생활로 인해 약해진 건강과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백영모 선교사.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 성도들을 만나 직접 체험한 은혜를 나눌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가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됐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잔해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화재 현장에 최상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베데레 교회. 갑작스런 화재로 강대상과 의자 등 교회 안의 물품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타버렸습니다. 제로 변환 성경책만이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교회에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19일 오전 6시 반쯤. 벽 콘센트에서 치솟은 불길이 천장을 타고 삽시간에 예배당 전체로 번졌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친 박성호 목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불이 타오르더라고요. 타오르는 것을 제가 이제 차단기에 넣고 그리고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껐어요. 상가 건물인데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 박 목사의 빠른 대응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누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화재 소식에 평일 낮 시간임에도 교회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안식처와 같았던 교회가 사라지자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도 건질 것도 없고 다 탔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오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위로차 방문한 동료 목회자들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예배당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습 보니까 너무 슬프네요. 그냥 마음이 그냥 무뎌지네. 그래도 그냥 티끌 일었을 줄로 믿습니다. 난. 베델의 교회는 박 목사가 이웃사랑 실천으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4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쪽 손이 불편한 박 목사는 장애인 사역 등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힘써왔습니다. 성도가 15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지역사회 일에도 솔선수범해 인근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박 목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확신한다며 예배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보면 천자를 안남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는 항상 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베델의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의 섬김이 이어지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 대부분은 생활고로 인해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선교 훈련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접 기술을 배워 교회 운영은 물론 선교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공업용 장비가 가득한 이곳. 335 모인 사람들이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받고 용접 기술 강의를 듣습니다. 모두 목회자들입니다. 30년 넘게 농어촌 선교에 힘써온 마전선도교회 이강민 목사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JCM 선교훈련원을 설립하고 목회자 선교훈련학교를 시작했습니다. JCM은 지저스 커넥팅 로드 미션의 약자로 목회자에게 기술을 가르쳐 생활고를 해결하고 사역을 지속하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이 목사가 심호하는 마전선도교회도 코로나로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진 데다 본인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사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우울감까지 생기고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뭔가 이런 목사님들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무엇인가.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JCM 목회자 선교훈련학교는 지난 20일 개강 예배를 드리고 용접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론과 실습 강의는 일반 용접과 특수 용접 자격증을 보유한 이강민 목사가 직접 맡고 실습은 외부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이 목사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운영하지만 수업을 잘 마친 목회자들에게는 이마저도 돌려줄 예정입니다. 훈련에 참여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다시 한번 복음 사역에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보대학 코로나로 락다운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용접 학교가 있다길래 저도 이제 이런 관심이 있고 이제 여기 저가 잘 배워서 우리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이렇게 용접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학교를 오픈하고 싶은 그런 준비 마음으로 좀 이번에 참석하게 됐어요. JCM 목회자 선교훈련학교는 재정적 여건이 갖춰지면 올 하반기 목공 수업을 비롯해 사모들을 위한 가죽공예, 옷 만들기, 플라워 아트 등 선교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강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미얀마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군부 쿠데타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미얀마 민주주의 실현을 지지하며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현지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연합은 군부 쿠데타로 민간인 73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금된 인원만 해도 3,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처럼 미얀마의 국가 비상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소광석 목사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만윈 카이탄 국무총리와 영상통화로 현지 상황과 안부를 물으며 한국처럼 미얀마에도 민주주의 봄이 오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희생당한 미얀마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희생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군부가 손을 들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민주화의 봄이 꼭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 목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 총리와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소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희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프다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만 총리는 민주화 운동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교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 목사는 한교총이 이미 사회정책위원회를 통해 미얀마 지원 활동을 시작했고 한교총 회원교단으로부터 모금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유관기관을 비롯해 국제사회 주요 인사에게도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5명으로 지난 1월 7일 이후 105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전국적 유행 단계로 보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중점검, 고위험 사업장의 표본검사와 선제검사를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인 스투프니크 V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러시아산 백신 도입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참모진의 건의에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스투프니크 V 백신의 사용 실태와 부작용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빚어진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을 두고 공동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와 이용 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이용 약관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취임식에서 미래를 향한 혁신을 과감히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갖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독과 동료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최 선수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등 청구 사건에 대해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걸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건데 체육 선수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승인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13일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 왕 부장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왕 부장은 일본은 안전한 처리 수단을 다 갖추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지 않았다며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 폐수 해상 방류를 경솔히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얀마군이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해 로켓탄까지 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사가행 지역의 임마빈 마을에선 중화기를 동원한 군의 공격으로 시민 6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미얀마군 200여 명은 마을을 둘러싼 뒤 드론을 띄워 시민들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로켓 추진 수류탄을 발사했습니다. 쿠데타로 인한 사상자는 갈수록 늘고 있으며 현재까지 최소 7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질 정치권에서도 자이루 보우소나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당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우파 정치인들도 가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탄핵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탄핵 추진보다는 내년 대선에서 보우소나로의 재선을 막는 데 힘을 모으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수를 강력 제재할 계획입니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선수위원장은 시상대에서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정치적 표현을 하는 선수를 징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의 무릎 꿇기는 미국에서 농구와 미식축구와 같은 프로스포츠에서 국가 연주 때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선수 개개인의 퍼포먼스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내 공급 우선 원칙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의 백신 공유와 관련해 지금 해외로 백신을 보내는 것을 확신할 정도로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향후에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많은 국가가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그나마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현 시점에서 미국이 보유한 백신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에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단법인 희망천사운동본부가 굿TV의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희망천사운동본부는 21일 어려운 한국교회를 돕는 데 써달라며 마스크 4,000장과 의류 3박스를 굿TV로 전달했습니다. 그래 천사교회에 요즘 도해지 교회들도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들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이 되도록 후원자를 연결을 하든지 저희가 후원을 많이 받아서 지원을 하든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기네요, 오늘. 희망천사운동본부는 2005년 설립 이후 16년째 취약계층들을 돕기 위한 섬김과 나눔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산 소망성결교회 원승재 원로 목사가 운동화 3,000켤레를 부산시 사하구청 및 사하경찰서와 협력해 탈북민 다문화 55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운동화는 부산의 한 신발업체에서 기증받았습니다. 원 목사는 앞으로도 경남 지역 외국인 산업연수원생들에게 운동화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션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식회사 맘스터치앤컴퍼니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협약을 맺고 나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맘스터치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맘스터치 신제품 1개를 구매할 때마다 1,000원씩 적립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을 추진하게 됩니다. 맘스터치는 캠페인을 통해 적립된 기금을 총 5억 원 상당의 후원금, 물품 등과 함께 기아대책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기반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하트하트 재단이 한국관광공사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광 가이드북 제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많은 시각장애인에게 간접적으로 여행 경험을 선물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관광 가이드북은 전국 특수학교와 열린 관광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고국에 돌아온 백영모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 선교사처럼 머나먼 이국 땅에서 눈물과 피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들이 안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